안녕하세요. 신스틸러 배우와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희 둘이 진행을 맡게 됐습니까? 네.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희원 연출가님이 잘 해주실 거니까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분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지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배우지요. 남명렬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명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를 돕겠다고 불쾌하구만.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그 한숨과 절규를 토해내고는 이 법정만의 어명한 정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어쩌다 배우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30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전에 다른 일도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연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제약회사 영업부 생활을 했는데요. 6년 동안 아주 영업부 일을 잘 못하진 않았지만 잘하지도 않았어요. 한 중간쯤에서 그냥 적당하게 실적을 내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제 내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업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압박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목까지 차올랐을 때 그만두고 연극 배우 일을 시작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연극 배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대전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또래의 동아리 출신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도 같이 하고 연극에 대한 또 그러다가 극단도 창단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아니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시면 경제적인 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몇 년 동안은 버티다가 물론 그 뒤는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남 시장 안에 아주 작은 골방 같은 곳에서 한 5년 생활도 했고 그 전에 고시원에서도 한 2년 생활했고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방 같은 곳에도 한 2년 생활하고 했었죠. 저의 지금 겉모습을 보면 어려움 없이 그냥 연극을 했던 걸로 여러 후배들이 생각하는데 딱 몇 개 금수저로 보이세요? 네네 그 연극 배우가 겪어야 될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 좀 고생을 하셨죠, 선생님. 네, 사실 불에 가면 권력의 형식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산울림 극장에서 2달 열흘 정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석 달을 했어요. 관객도 많았고 인기도 꽤 있었던 작품인데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작품을 하자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준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경력이 단절될 위기도 있었죠. 저 다시 대전 내려가야 돼? 바로? 뭐 이런 고민들을 한 몇 개월 동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눈에 띄시게 된 거는 무천 극단 작품들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김아라 연출가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디푸스와의 여행을 공연하게 되고 그 작품이 일반 연극 관객들 그리고 연극 관계자들한테 저런 배우가 있었구나 라고 눈에 띄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역할이 특별하셨으니까요. 네, 특별했죠. 이오 카스테라는 오이디푸스의 엄마이자 부인 역을 했는데요. 이제 남성이 여성 역할을 했고 또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의 배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아라 연출가와 만나게 된 계기가 김아라 씨가 지금은 돌아가신 강수연 배우, 유명 배우분을 캐스팅해서 메디아라는 작품을 해서 아르코 대극장에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전 동료들을 좀 보고 싶어서 거길 갔는데 그 극장에서 김아라 선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뭐 그분은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아니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혹시 배우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다. 아, 혹시 실험극장에서 공연하지 않으셨나요? 묻더라고. 아, 그 공연 보셨어요? 그게 이제 불에 가면 권력의 영식이었는데 아, 예, 그 봤어요. 그러면서 저 배우는 어디서 나타났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대화 끝에 혹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김아라 씨하고 이제 이디푸스와 여행을 하게 됐어요. 뭐 그 작품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었죠. 근데 묻지 않았지만 말씀드리면 그 작품을 연습할 때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 저한테 했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 목소리를 내주세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내냐고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얘기를 하면 명녀 씨 그거 아니에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3주 정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배우들은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배우한테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면 아, 예, 알겠어요 하고서 바로 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진짜 알고 아, 알겠어요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한 3주를 보내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저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 순간 느끼는 걸 나도 모르게 그냥 발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악에 바친 거죠. 김아라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거라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악에 바쳐서 한 건데 바로 그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거구나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도 몰랐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역할들이에요, 선생님. 나는 나의 아내다도 여장 남자인데. 그렇죠. 저의 그 인생의 거의 55년 정도는 이렇게 볼살이 오른 얼굴보다는 약간 마르고 좀 여리여리한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은 연약한 느낌, 조금 약간 여성적인 느낌 이런 것이 있나 봐요. 그렇게 경계를 지우는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연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스스로도 본인에 대해서 발견이 되는 것들이 혹시 없으셨어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일정 부분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 얼굴로 살아갈 때는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성적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때때로는 보이려고 애를 쓸 때도 있었겠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 미시적이고 섬세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작품 할 때는 그런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이 역할은 힘들었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누가 누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그 작품은 그냥 코미디예요. 예. 작품 자체도 코미디로 쓰여진 예. 작품이고
했고, 근데 그 작품은 정말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긴 했지만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 작품 제가 조연출한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아, 그래요? 그야말로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배우가 그런 작품인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냥 정말 애써서 했었던 작품 정도로만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작품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나의 성장사, 배우로서의 성장사 같은 걸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작품이 누가 누구예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실패한 작품이 나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나쁜 영향만 미쳤느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작품의 경험은 소중하고 의외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작품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작품 얘기를 하는데요. 제 선배들한테 배웠던 것들은 한 인물이 20년을 살았다면 그 20년 세월이 그 1시간, 2시간 내에 함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사 한마디는 1년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연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소중하게 연기를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여유가 없을 수밖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할 때는 그 생각을 하면 대사는 이미 지나갔어요. 막 속사포 같은 대사들을 막 주고받는 연극이잖아요. 준비된 대사를 그 무대 위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극을 끝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연습 과정이 충실하다면 무대 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배어있는데 배역을 무대 위에서는 그냥 충실하게 구현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연극이에요. 연극 배우는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품격이 있으세요. 그런 모습이 일상에서도 많이 묻어나고 말씀 중에서도 묻어나요. 배우란 존재는 사실 무대 위에서는 온갖 인물들을 연기해내죠. 좋은 사람만 연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이 더 많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 보는 건 지루해요. 그 관객이 보기에 좋고 착한 사람들 보는 건 정말 지루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상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이 배우일까? 배우란 존재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데 그냥 자연인 나로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배우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초기 연극 배우의 삶의 어려운 때 그 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대학로에 나올 때는 배우의 모습의 품격 이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남시장 안에 있는 그 허름한 집에서 살 때 집에 냉장고는 없었지만 다리미는 있었던 세탁기와 다리미는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네, 냉장고는 없었지만 적어도 대학로에 나올 때는 좋은 옷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죠. 선생님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제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발언들이 참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세요. 근데 네. 그게 배우로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요. 저도 SNS를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발언도 하기도 하는데 늘 하면서도 고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적어도 연극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연극을 위해서 이런 발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또 SNS에 한번 그 자체가 막 뉴스가 되고 그런 오만함이란 확대, 재생산, 큰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친구의 의도와 관계없이